11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재정 절벽의 위험성을 경고하자 이틀간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7%, 0.0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틀째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18%,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65%, 0.69% 상승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삼국 간 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 명, 국내 총생산 합계 11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역내 내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15년 되는 날입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성장률은 반토막이 나고 사회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경제TV를 KT 올레TV 184번과 또 LG U+TV 124번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부하권 내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상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경고로 낙폭을 키우다가 주택 관련 지표 개선 소식에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HP 악재가 시장에 떠오르면서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뒤섞였던 하루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동조 흐름을 보이면서 양 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189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죠.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매수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가을입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1900선 회복에는 힘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 1897포인트까지 오른 이후에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고점에서 잠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흐름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 참 그 장 자체가 제가 요즘에 시황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증권방송은 모든 것은 서울쌤 방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증권은 삼성전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5%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 5% 이상 상승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아직까지 계잡주를 추천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죽을 모양이냐 안 죽을 모양이냐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전고점이 139만 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한 2만 6천 원 머리면 신세계가 이루어지고요. 주봉으로 보면 사상 최고 가격이 141만 8천 원인데 지금 가격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남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41만 8천 원 올라가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진짜 신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일목균형표 형태 모양으로 봐서는 신세계가 저는 이루어질 걸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선행스팬2가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선행스팬2 위에서 선행스팬2 위에서 선행스팬2가 상승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 수익을 말하다 다 보세요.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에 다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강세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좀 빠졌지만 그거는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빠진 거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주 정도는 장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주가가 미 증시가 어제 유럽 증시도
그만큼 떴기 때문에 오늘 빠질 걸로 좀 예상하고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또 풋을 쳤는데 또 깡통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장이 오늘 눌림목을 주더라도 오늘은 뭐 전체적인 시황이 좀 쉬어가더라도 장 자체를 절대 나쁘게 보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를 논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또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은 쉬어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이 삼성전자가 절대 죽을 모양이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시직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꼭 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삼성전자가 죽지 않으면 제가 했죠. 221 이평, 221 이평에 삼성전자가 하방 이탈하기 전까지는 장 자체는 절대 쉽게 죽을 그런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이 여러분 보다시피 1800 한 60대 가니까 뭐 저 시황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맞다고 하는데 저렇겠죠. 일단 장 자체는 쉽게 죽을 그런 모양이 아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쉬어가는 자리죠. 어제 왜 쉬어가는 자리냐?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25% 조정받는 타임이었습니다. 25% 받는 조정받 타임인데 이 조정파 타임에서 정확히 쉬어가는 그런 모양인데 플로어 차트를 보면 0.1도 오차가 없습니다. 0.1도. 0.1도 오차가 없는 그 차트에서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차트 지금 1892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정도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평 자체가 수렴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이 매물대를 뚫으면 61평까지 죽음보까지 한번 갈 가능성 갈 수 있습니다. 이 죽음보란 것은 이 평이 떨어지면서 캔들 차트가 한번 떨어지더라도 부딪힐 수 있는 이런 길을 죽음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주가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너무 나쁘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정권 방송 우리 센TV를 외인 방송 보면 이번에 대세하락이라 해가지고 전부 팔아가지고 전부 울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했죠. 함부로 그렇게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생으로 오르든지 뭘 오르든지 오르는 건 올랐는 건데 그걸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주식이란 게 파생과 현물 시장인데 뭐 파생 때문에 오르고 파생 때문에 안 오르고 그것도 다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하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데 양다리 걸쳐다 다리 찢어진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외국인이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 모양을 보이고 고객의 타격이 빠지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오늘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괜찮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틀 정도의 휴유가 필요하다. 여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거래량이 너무 없이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곧 거래량이 매물이 한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자리에 있다. 왜 그러냐? 매물대에 포진된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거래량이 요 위쪽 거래량과 1925포인트 거래량과 1900 거래량이 교차되는 그런 타임에서 이것이 이렇게 커지고 이것이 굉장히 줄어드는 타임 거의 위쪽과 아래쪽이 똑같은 타임일 때 주가는 위에 넘어가지 않을까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래쪽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게 수급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사면 주가 오른다는 그런 4대주의 사상은 10년 전에 시황하던 시황인데 지금 시황은 뭡니까? 매물대층을 뚫지 안 뚫을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00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매물이 이 위쪽 매물보다 더 커지는 타임, 비슷해지는 타임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2, 3일 정도 여유를 갖고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콜 재밌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250 가까이 갈 것이다. 이 매물대까지 갈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왔어요. 경기미도 2포 보냈는데 일단 243에서 샀던 분들 지금 거의 300만 원씩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자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매물대가 있으면 짧게 치는 매물이다. 제가 그렇죠. 그 대신 뭡니까? 풋보다는 콜 짧은 매매를 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저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253을 뛰어넘으면은
265까지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이라는 것은 크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풋보다는 콜로서 대응하는 짧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볼 것 같으면 제가 그랬죠. 일목균형표 시중에 책 사지 마십시오. 다 사기꾼 책입니다. 그 책과 공부 하늘 두 쪽만 해도 안 되니까 절대 사면 안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 원에 대한 저항, 어제 선행스팬 원의 저항, 제가 원의 저항 간다 했죠. 선행스팬 원의 저항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전환선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전환선 위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장 자체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환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음봉이라도 전환선 아래 음봉과 전환선 위의 음봉은 하늘과 땅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를 너무 급속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환선은 여러분 오늘부터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전환선은 오늘부터 휴면기에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기준선이 움직이는 타임인데 기준선이 이틀,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쉬어가는 자리에서 주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의 반등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틀 정도는 여러분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선행 스팬원이 횡보할 겁니다. 제가 이 누차 수익을 말하다 해서 말씀드렸죠.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면은 주가 상승,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음봉, 횡보할 때 국민이라 보이는데 지금 어제 여러분 선행 스팬원이 하락하는 자리죠. 왜 어제 제가 여러분을 파악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왜? 어제는 전환선이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었죠. 전환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잠실역 신천지점에서 대신증권 신천지점에서 일목균형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변곡은 분명히 곧 다가옵니다. 그 변곡 자체가 상승의 하락이나 하락의 상승이지만 제가 볼 때는 상승의 횡보나 눌림목 주는 그런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서서히 제가 바닥에서는 개초 바닥에서 이틀 동안 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월요일날 바닥에 방망이를 중기 방망이를 2루타 방망이를 치자 했죠. 지금 전하는 센서 기준선까지는 방망이를 다시 짧게 잡고 스윙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량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량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량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족보가 백정이나 머슴이나 첩의 자식들은 우량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우량주 할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족보가 있고 빼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 안 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량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까지 계속 삼성전자만 보락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 플러스 만원 이상 콜, 만원 이하 풋 오늘 마이너스 9,000원에서 플러스 9,000원까지는 오늘 매매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삼성전자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 받아볼 종목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전엔 한단, 저희가 11월 7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휴대폰 케이스 업체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시했던 조정 가격대까지는 네. 가격이 안 와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진행이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조정 가격을 좀 높여서라도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트렌드가 점점 더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전의 한단 같은 경우에도 19일 날 상승이 12%까지 나왔었는데요. 조정이 한 3일 정도 나오고 나니까 바로 반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종목은 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은 실제로 종목들이 보면은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더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모바일 관련주 쪽에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크게 조정받고 난 이후에 그동안은 거의 공식처럼 올라왔던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신공항 관련주들의 반등이 어느 정도 돋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순환 주기도 짧고 그다음에 순환의 상승 폭도 굉장히 짧은 그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차츰차츰 수명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기관 선호주들 같은 경우에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 항상 상승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전 종목이 다 내려가지만은 오를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들만 반등을 하는 그 선례를 봤을 때도 우리 투자자들께서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를 공략을 하지 못하시면은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안 되거나 시장에 소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장이 떨어질 때는 손실을 보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아니면은 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장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수익을 거기에 맞춰서 내시거나 아니면 그 초과 달성하는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로의 편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의 방향성이 다른 종목은 거의 매수가 안 들어오는 편이고요. 뭐 계속해서 그런 관련주 쪽으로만 매기가 몰리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계속 그쪽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우전엔 한단도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밝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5,500원권에서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면서 당분간 박스권 진행이 예상되는 관계로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노리셔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뭐 이런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정치 테마주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로 쏠려 있다라고 하셨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늘 관심 업종 모바일 게임주 들고 오셨는데요. 이런 모바일 게임주 어제도 좀 강세를 띄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모바일 게임주만 거의 오르다시피 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좋았던 게임빌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게임주로 별로 분류가 안 됐던 NHN 같은 경우에도 그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슈가 맞춰지면서 어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였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게임 쪽으로 해서의 진출을 거의 선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회사로 인수를 한 모바일 게임 업체가 신규 게임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어제 급등세를 좀 타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6%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모바일 게임주도 그렇지만은 이때까지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도 계속 모바일 게임으로서의 연계성을 주장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모바일 게임 쪽에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어제도 보면은 중소형 게임주들도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장중 12%씩 상승세를 타면서 결론적으로 매수는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특징적이라는 것은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추세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상승을 하고 신고가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는 아직 안 나온 상태거든요. 하지만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한 2달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관들의 매수가 좋은 게임빌이나 컴투스가 오히려 메리트가 있을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종목들은 가격이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가지는 편이 낫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어차피 개인 입장에서는 뭐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모습이니까 어쨌든 개별 종목군들 쪽에서 매수가 좀 몰리기 시작한다면은 그쪽을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가지신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좀 덩치가 큰 주식들은 조정을 줄 때는 덜 취약한데 막상 종목들이 오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작은 종목들은 한번 오를 때 뭐 상한가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0, 30%는 그냥 오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장이 좋아졌을 때는 좀 덩치 작은 것도 괜찮다는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 차례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든 제일 선두권에 나서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 YD 온라인인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애니팡이라는 게임 출시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뭐 기존의 어떤 익숙한 그런 부분을 바로 뒤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애니팡이 아직까지는 인기가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뭐 그 밖에 업체들도 사실은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급이죠. 수급이 어쨌든 간에 많이 들어와서 테마주화 시켜버리는 주식들이 아무래도 반등이 좋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게임 업종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장주는 덩치나 그 다음에 또 크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승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이 좀 미적미적할 동안 약 1시간 만에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강하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10일 날부터 고점 찍고 쭉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을 하더라도 장중 눌림목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 대응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수가는 5,600원에서 5,750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유도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더 올라버릴 수도 있고 좀 덜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르고 난 다음에 눌림목 줄 때, 그때 공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4,75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승 속도로만 보면 대장주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YD 온라인 오늘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20일 증권사별 리포트입니다. 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LG 디스플레이드에서 4분기 실적 성장에 이상이 없다며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골프존입니다. 세계 최고 스크린 골프 회사의 높은 잠재력과 골프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 중이라는 평가에 목표 주가 8만 원 설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대우건설입니다. 아프리카 수주의 긍정적인 기대감과 또 아프리카 현지화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목표 주가 13,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이트레이드증권 제닉입니다.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장기적인 중국 성장 스토리는 변함이 없다며 목표 주가 48,050원 설정했습니다. 네, 키움증권 한미약품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글로벌 B2B 사업 확장 지속으로 북경 한미약품의 초고성장을 고려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판단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9,500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버냉키 의장이 미국 의회에 재정절벽 합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협정 관련 하마스는 휴전협정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정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89.4만 건으로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약 4년 내에 최대치를 나타냈고요. 미국 10월 건축 허가 건수도 86.6만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스페인이 49.3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성공했고요.
발행금리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미국 휴렛패커드가 2012년 4분기 EPS가 1.16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미국 베스트바이가 2012년 3분기 EPS가 0.03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판매 부진에 따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장중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기대와 그리고 미국 주택지표 예상치 상회 소식으로 상승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버냉키 의장이 미국 의회에 재정절벽 합의를 촉구했지만 추가적인 양적 완화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장중 한때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보합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인데요. 미국의 주택지표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급 합의 가능성이 높아져 유럽발 악재에는 소폭 멀어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22일 미국 추수감사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고 중동의 정정 불안과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등 국지간 이슈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서 소비 심리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IT 업종과 그리고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 등의 업종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약점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긍정적인데요. 4분기 실적 동사는 4분기 애플향 신제품 즉 아이폰 5야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4세대 아이패드 등 본격 양산 효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0.3% 증가한 4,061억 원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3분기 50% 초반의 고부가가치 패널 비중이 4분기에 60%를 돌파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 전망인데요. 연간 영업이익 최대치인 10월과 11월의 실적이 기대만큼 급격한 상승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용 패널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고부가가치 패널 50%에서 모두 발생을 했다면 4분기에는 범용 패널에서도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TV와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등 범용 패널의 타이트한 공급으로 단가 즉 ASP가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동사의 현재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높은 애플 의존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LCD 산업의 범용 패널에서도 이익이 남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LG전자의 차별화 제품 비중도 높아진다는 점이 애플 리스크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3년 2분기 기존의 P6와 P8 라인의 감가상각 종료로 분기당 1,000억 수준의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는 점도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유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LG 디스플레이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놀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AS를 힘차게 받아보겠습니다. 테린 포장인데요. 저희가 지난 10월 31일 추천받은 종목입니다. 매수가도 잘 줬고요. 어제 종가상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수익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현 지금 네. 시점에서 계산해 보면요, 한 20%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네. 기쁘고요. 일단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흐름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전형적인 어느 정도의 누가 관리해주는 그런 차트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주가의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실적이겠죠. 3분기 실적 자체가 일단 영업이익 부분이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택배 용지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네. 지금 시장을 좀 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런 흐름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금 1,800원대 자체를 지지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판단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나갔던 종목들이 다 그렇죠. 지금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강한 눌림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상당히 큰 시세를 주게 되죠. 그래서 뭐 한솔 CSM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차트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다 눌림목을 가능하게 하고 다음에 네.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 한 3,000원 정도까지 맞춰서 들고 가시더라도 좋겠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테린 포장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받아볼 텐데요. 최근에 추천받은 종목이죠. 조이맥스. 저희가 11월 15일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이맥스 같은 네.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겠는 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눌림목에 대한 그런 언급을 조금 해드렸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눌림목이 조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평선 자체를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의 투매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투매가 나타나고 이번에 올라갈 때는 거래량을 좀 더 동반해서 올라가는 패턴. 그만큼 지금 올리려는 힘이 좀 강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악재성 물량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쉽사리 도달하지 못했고 대신 이 부분 자체를 지금은 어느 정도 크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YD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강한 패턴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조이맥스의 활약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상으로 조금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깔끔한 패턴이죠. 그만큼 우리가 일단 지금 보셔야 되는 게 30분 봉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점점 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의 악성 매물 자체는 계속적으로 뱉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살려는 세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고 우리가 30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내려올 때 물량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신 올리려는 물량 자체는 상당히 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조이맥스가 좀 더 기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변수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일단 버냉키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절벽을 연준에서는 뭐 막아줄 도구는 없다 그런 식으로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연준에 너무 기대지 말라 이거죠. 그만큼 우리도 힘들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우리나라 시장도 좀 낙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테마주의 흐름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는 하루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조이맥스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서 곧바로 목표가를 터치한다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1차적인 네. 매도가는 무조건 32,000원대를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32,000원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절반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물량 자체는 36,000원까지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자리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 36,000원으로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6,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 종목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네. 프랑스 신용강국 소식도 있었죠.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특유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 소비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료업종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은요. 일단 중국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하고 리커창 총리가 지금 가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방법이죠. 정치적 안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죠. 그만큼 후진타오의 힘이 아직까지는 막강하다.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을 노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적인 점진적 소비를 확대 좀 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정책들을 위주로 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라다이스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군.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국민연금에서 10월 9일 부분에 매수가 어느 정도 보유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계속적으로 2만 원대가
가장 큰 고비점이었는데요. 지금 네. 2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모습 자체가 지금은 하락할 때 거래량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 지점 자체를 조정을 주는 그런 지켜주는 흐름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봉으로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하단에서 첫 번째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올라갔던 게 지금 10,000원대입니다. 그만큼 10,000원대 종목 추천을 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은 3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2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짧은 조정이 분명히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4분기에도 좀 더 기대가 되는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시세를 처음에 줄 때는 대부분 다 2배 정도를 생각하고 시세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2배를 달성했을 때 그때 주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실적을 확인하겠죠. 실적이 어떤지. 그래서 실적을 보고 주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구나. 이런 차트가 연장선상에서 나가면 이제 에이블 CNC 같은 종목이겠죠. 그만큼 많은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단에서는 10,000원대부터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은 시총으로 따지더라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주가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파라다이스만의 장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더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기관에서는 팔자세를 조금 나서고 있지만 지금 이 물량 자체를 받쳐줄 수 있는 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사니까 지금 주가는 좀 더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꼭 염두를 하시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500원에서 25,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3,00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주가 2만 원 선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죠. 파라다이스 오늘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어느덧 주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체크 포인트와 함께 오늘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녁 긴밤 동안에 만들어졌던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집행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하나의 우리 시장에서 발목을 더 잡을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쪽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은 오늘 한번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 그 테마를 많이 뒤흔들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에 대한 TV 토론이 오늘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출을 위한 이제 TV 토론을 오늘 저녁 10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빨리 이제 하나의 이제 두 이제 후보들이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줄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나면서 또 옥석 가리기 종목들 혹은 그에 따른 정책 수혜주들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책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또 원자력 발전, 그리고 줄기세포에 관한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계속해서 아마 진행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 주가의 또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SM 소녀시대에서 6번째 일본 싱글 발표를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에 따른 또 효과가 또 얼마나 나타날지 우리도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황 쪽에 있는 뭐 종합 주가 지수일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경우에는 뭐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서 일본 경기를 살리겠다. 또 뭐 무차별 양적 완화를 뭐 진행하겠다. 그래서 뭐 엔화 값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뭐 급등이 나온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체감 지수는 여전히 1,600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셔도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누적 규모가 15원조대를 넘어섰지만 연일 외국인들이 지속된 거래소 매도 때문에 지금 순매수 규모는 한 13조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나오면서 나왔던 가장 큰 1차적인 원인은 일단 세계 경기가 여건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 또 미국의 재정 절벽과 또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외국인들을 좀 민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제가 이제 항상 시황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지금 환율이 하락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일단은 지금 악재의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환율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1,050원대까지 외국인들이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을 좀 추가적으로 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었고 1,100원을 밑돌면은 순매도를 전환하는 패턴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단기 낙폭에 대한 그 흐름이 빠르게 정리됐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항상 중요하게 지수 밴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1,888포인트 이 구간대를 기준으로 오늘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1,888포인트를 지켜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진 이유 한 1,920포인트까지는 상단 밴드를 열어놓되 지금 지수는 뭐 상승으로 대한 전환이다. 혹은 뭐 하락에 대한 전환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은 지금 관망 형태로 보시면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변곡점을 만드는 이후에 하락 진행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종합주가지수에서 보여지는 거래 대금이 평균 미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루에 움직여지고 있는 개인들과 외국인들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약 3조에서 4조 사이 그리고 코스닥은 2조 원채 넘지 않는 거래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이번 주는 현금 보유 내지 혹은 간망이 좀 유리한 장세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면서 1,920포인트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관망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MDS 테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MDS 테크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인데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드웨어를 설계한 뒤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내장해서 그 최적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좀 탄탄한 재무 구조를 보이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좀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량 줄어들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하지만 좀 내년부터 자동차 부분 매출이 32%에서 한 38%가량으로 증가하면서 좀 여기에서 수익 개선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번에 출시한 그 스마트카 솔루션인 그 네오링크가 좀 내년 1분기부터 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외형적인 성장과 좀 매출적인 부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도 같이 살펴보면 9월경부터 좀
주가를 좀 흐름을 따라가 보면 9월달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상승세의 뒤에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기관의 매수세에 이어서 10월 달에는 좀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반납하는 모습 동안에 여기에서 또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을 시켰고 다시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을 시켜놨고요. 최근의 모습을 또 살펴보자면 최근에는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집을 하는,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차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전저점을 좀 이탈시키는 모습보다는 올해 들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이런 상승세가 나와준 이후에 60일선이나 120일선 이런 주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또 다시 한번 재상승시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10월 말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앞서 있는 전고점의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 종목 2주일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매매를 하신다면 좀 적정 매수가로는 전일 종가에서 주가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14,300원에서 5일선과 좀 확대해서 보시면 5일선과 11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14,15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13,8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로는 전 고점의 매물대 구간인 15,5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S테크 어제 종가보다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죠. 0.29% 오른 18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현명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